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보험은요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설계사의 권유에 그대로 따른다거나 아니면 이 보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에서는요. 보험 가입 순서부터 또 보험 종류별 특성까지 보험 가입의 기초를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로 가입하신 보험과 또 가입일 그리고 궁금하신 점 등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요.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라이프 플랜 A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아야지 나의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하우들만 저희가 모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종태 이사님께서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노하우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입니다. 저희가 6월 8일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 구성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앞에 이슈 진단이라고 해서 보험인과 세금 관련해서 정보들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좀 가벼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고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혹시나 조금 어려우실까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제는 속지 말자.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조금 간지럽긴 한데, 저희가 프로그램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잘못된 보험 가입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거나 손해를 보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새로이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가입을 해야지 나한테 꼭 맞는 우리 집안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까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험을 왜 가입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시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옵니다. 보통 가장 흔한 게 암에 걸릴까봐 걱정돼서 가입하는 거. 암보험, 병원비가 조금 병원비를 보상받기 위해서 옛날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좀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는 보통 이제 가장들이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사망보장.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준비를 하시는 거라면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왜 보험을 가입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시면 의외로 보험이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보장.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병원비 보상받는 그런 보험들이 있겠고요. 내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아니면은 교통사고나 큰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들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사망보장.
나는 뭐 혼자 좋다고 하늘나라 가버리면 남겨진 가족들은 힘들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분이 자녀들 때문에 새로운 경제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존 보장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망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마지막에는 노후 보장.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통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내가 몇 세까지 살고 죽을 거다라고 준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제력은 뭐 은퇴다 아니면 퇴직이다 여러 가지로 경제력을 잃을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보다 뭐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잘 살아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살아, 오래 살아. 문제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 것에 대비해서 노후 보장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준비할 거 생존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존 보장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지 이게 마치 333 우리가 아이들 치카치카 할 때 333 효과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존 보장의 첫 번째는 의료실비보험. 누누이 얘기하지만 병원비를 보상받는 돈이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애나 어른이나 남자 여자 직업 구분하지 말고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단보장.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를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보험회사는 참 계산을 잘하는 집단이라 우리가 쉽게 걸리는 당뇨나 디스크 이런 것들은 진단비를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나마 보험회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가장 큰 고액질병 3가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가지에 대한 진단비를 본인 연봉이랑 납입하실 보험료, 가게 수익과 지출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가게 상황을 고려해서 진단비를 고려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가장 같은 경우에는 주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을 앓으셨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소득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 연봉 기준으로 해서 진단비를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장애보장.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사실 사망을 하면 깔끔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사망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경우에 큰 장애를 입고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장애보장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존보장의 3가지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사망보장. 사망보장은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분들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아직 미혼인 젊은 남녀다. 앞으로 2년 안에 결혼 계획이 없다. 그러면 사망보장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 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미리 내니까 저렴한 거 뿐이니까 절대 책임질 생계나 부양을 책임지시는 경우들만 사망보장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보장도 순서가 있겠죠? 첫 번째, 자녀계획. 보통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들은 보장기간이 그냥 무한대예요. 언제고 사망을 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습니다. 근데 누구나 비싼 높은 보험료를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절대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가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른 집보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보험료의 사망보장을 준비하고자 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자녀계획. 막내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를 최고점으로 잡으셔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 가장이 대부분은 아빠들이 되겠죠. 사망하셨을 때 가족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자녀 계획에 맞춰서 막내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두 번째는요. 본인의 은퇴 계획. 일 잘 열심히 하시다가 한 60세, 65세 되셔가지고 은퇴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앞으로 꼭 사망보장이 필요할까요? 공짜도 아니고 보험료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줄이고자 하시면 첫 번째는 자녀 계획, 두 번째는 은퇴 계획에 맞춰서 은퇴하는 시점까지 사망보장을 설정을 하시면 기존의 종신보험보다 많게는 한 6분의 1, 적게는 4분의 1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 범위랑 직업을 고려하셔가지고, 보통 앞에 말한 생존보장은 화재보험들이 보장 내용이 좀 우수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 상품들이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직업을 고려하면 소위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조금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생명보험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도 고려하셔가지고 사망보장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장수보장, 노후보장, 생각보다 오래 살 것에 대한 보장. 자식들도 힘들지 않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첫 번째는 경제력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복층구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소일거리라도 본인들이 경제력을 잃지 않는, 가장 많은 거는 임대사업자가 됐고, 아니면은 은퇴하셔가지고 제 가까운 분도 경주에 계신 분인데 이제 문화체험 뭐라 그러죠? 안내? 투어 컨덕터? 안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수입은 많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일을 하시니까 즐겁고 건강하고 감각도 좋고, 그리고 경제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금실도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 플랜. 가끔 보험회사에서 마케팅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위험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준비하지 않으면 65세부터 당신은 설렁탕 한 그릇도 못 사 먹습니다 라고 겁을 주는데, 그것도 그냥 보험회사 소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제일 좋은 거는 부산. 보험 하나로 노후를 책임지겠다, 마무리하겠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경제력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겠지만, 보통 대한민국 기준이면은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을 테고, 조금 열심히, 살림 조금 타이트하게 잘 사신 분들은 투자 목적에 부동산 있으시고, 땅도 좋고, 여러 가지로 내 노후 하나를, 보험 하나로 마무리 짓고 완벽하게 케어하겠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니까 꼭 분산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마찬가지고요. 개인연금도 보험회사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주인이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장 그대로 다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을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저 생계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본인들이 일을 하시기도 마음 편하실 테고, 그러니까 보험이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는데 또 최저 보증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많거든요. 투자도 같이 가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험으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경제력을 잃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노후 대비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세 번째는 마지막 보루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보험 왜 가입하는지 분명히 하시면 답은 쉽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는 순서,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 사망 후에 받는 보장, 생각보다 오래 살까봐 준비하는 보장. 생존보장,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은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 3기둥이 돼야 되고요. 화재보험이 좀 더 보장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 자녀계획, 은퇴계획 맞춰가지고 사망보장 준비하시되, 생명보험이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으니까 가급적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은 경제력을 잃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보험으로는 최저 생계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라이프 플랜 A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이쁜 그림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노하우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노하우 알려주신 이종태 이사님과 함께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노진희 실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메르스 때문에 좀 말이 많긴 한데 네네.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혹시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좋은 팁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주 목적이 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차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게 출퇴근용인 건지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타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 차 선택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이 목적이냐 저축이 목적이냐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걸 원하느냐 그걸 첫 번째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내 여력이 되지 않고 유지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나의 어떤 여력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또 실장님께서 알려주신 보험 가입 노하우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저희 남편 보험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시부모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네네. 보장 내용이 좀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남편분 보험 상담이세요? 네. 시청자님, 그럼 남편분 가입하신 보험 어떻게 되세요? 어떤 보험이세요? 삼성에 있는 종신보험이고요. 네네. 2007년도에 결혼 전에 가입하신. 이거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13만 원 정도고. 네네. 이게 이제 뭐 사망보장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5천만 원 정도 있고 특약은 뭐 이것저것 그냥 다 해서 그 정도 나가요. 혹시 시청자님 남편분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거 들어놨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네네. 그냥 이거 그냥 그거 하나만 들어도 된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메르스 때문에 보장 내용을 최근에 다시 어머니께 달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거를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처음으로 본 건데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메르스도 큰일인데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이거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문의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으시고 또 메르스 때문에 또 이게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이 보험 가입하셨는데 종신보험 제대로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삼성생명 종신보험이고 보험료 한 13만 원 정도시고 그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것만 좀 대표했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예요. 보험료 남인해 주는 거. 혹시 지금 이 보험료 13만 원을 그 시청자분께서 납입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 댁에서 납입하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시댁에서 납입을 해주고 계신가요? 시부모님이 아직까지 납입을 해주시고 있어서. 가져가라 이런 소리는 안 하셨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혹시 상품 이름이 종신인가요? 수정 종신인가요? 리빙케어 종신인가요? 퍼펙트 종신인가요? 리빙케어 종신. 리빙케어? 예. 몇 년도 가입하셨어요? 이게 2007년도. 2007년도. 가입하신 상품은 13만 원 정도 주계약 5천이라고 하셨으면 2007년이면은 남편분이 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보장 내용은 간단해요. 남편분께서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주는 거고요. 근데 이걸 살펴보셔야 될 게 이 5천만 원이
시청자분께 갈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가져가라고 할 때 네. 수익자가 시어머님으로 돼 있으시면 가져오지 마시고요. 수익자가 그냥 법적 상속인 돼 있으면 그때는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망보험 5천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리빙케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I보험, 네.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뭐 이렇게 받았을 때 원래 주기로 한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줘서 병원비로 써라, 준비를 해라 이런 개념인데 2007년에 가입하셨으면 특약으로 암특약이랑 뭐 2대 질병 성인병 특약들이 안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실비도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도 보장받을 게 거의 없고요. 입원하면 아마 입원 특약이라고 있으면 그 입원 특약만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미흡한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한 사망보장 5천만 원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암, 중대한 뭐 뇌졸중 이렇게 CI 보험에서 말하는 그런 큰 질병 수술 받으셨을 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를 먼저 받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2007년이면 지금 남편분이시니까 사망보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이면 지금 벌써 8, 9, 10, 11, 12, 13, 14, 15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보험료 크게 부담 안 되시면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그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네. 이걸 깨고 지금 또 가입하면은 되려 보험료가 더 높아지거든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 보험을 가져온다는 가정입니다. 13만 원짜리 보험을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댁으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다고 쳤을 때 추가적으로 한 10만 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기존 리빙케어를 그대로 놔두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랑 장애보장, 실비보장 요 세 가지에 플러스해서 조금만 사망보장 그러니까 생존보장,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이 세 가지 보장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네. 보험료 여러 개 되시면은 사망보장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걸 갖고 왔는데 보험료를 나는 더 이제 많이 부담하기 힘들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빙케어의 특약들을 전부 삭제를 하시고요. 네. 그 진단비랑 장애보장만 딱 넣어서 보험을 좀 가볍게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거를 해지를 하시고 해지 환급금 한 70% 정도 될 거예요. 60%, 70% 그거 해지 환급금 어머니 드리시고 용돈 하시라고 그냥 새로이 보험을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새로이 가입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고 참고로 메르스 관련해서도 의료실비 특약 준비하시거나 의료실비 보험 가입하시면 병원비는 싹 다 보상 받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메르스 때문에 이게 보장이 네. 뭐 제가 뭐 의료 관련자가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감기와 똑같은 전파라고 하니까 평소에 이제 피곤하지 않게 체력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를 하면 기존 거 갖고 왔을 때 보험료 부담 안 되시면 기존 거 유지하고 새로 덮어쓰기 하시고요.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럼 기존 걸 조금 줄여서 좀 더 원하는 보험료에 원하는 탄탄한 보장을 새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중간에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네. 몇 년도죠? 3년 됐나? 3년이요? 네. 그때 진단 받으시고 잠깐만요. 입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진단만 한 번 받으신 거죠? 한 번 받고 물리치료를 한 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네. 새로운 보험 가입할 때 제한을 조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는 거라 방송 끝나고 저희가 네. 전화를 드리든 아니면 다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든 해서 네. 언제 뭐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제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기존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 보장 내용이 미흡한 건 사실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네. 지금 남편분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보험 새롭게 가입하실 때 이제 제약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지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이전에 네네. 가입한 보험에서 네. 뇌졸중 보장 뇌출혈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자세히 보험을 너무 몰라서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메리츠화 때 3대 질병 보장이랑요. 네네. 우체국 것도 있고 실비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그래요. 우체국 실비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지금 뇌졸중 보장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뇌졸중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뇌졸중이 빠진 것 같고요. 네네. 뇌출혈만 된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네. 이게 되는 건지 그거 안 되면은 요새는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네. 유지를 해야 될까 어쩔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시청자님 가입하신 그 메리츠 보험이요.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이게 가입한 게 2015년 5월에 했어요. 지난달에 가입하셨어요? 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럼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금액이 58,500원이에요, 매달. 58,500원 납입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네. 이 보험에서 지금 뇌졸중 보장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 보장 때문에 했는데요. 네네. 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구별이 뭔지라. 네네. 굳이 이전 것도 있는데. 네. 안 된다면 굳이 유지를 또 해야 될까 또 해서. 네네. 때문에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노진희 실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뇌졸중 때문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는데 잘 가입하신 게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졸중 보장 되시는 거 맞고요. 지금 메리츠 3대 질병 보장보험이신데요. 네. 보장되는 거 맞으신데 지금 연령이 27세세요. 네네. 근데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으신데 네. 이쪽에 조금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친척 중에 있기는 한데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지인 권유도 있고, 이제 보면은, 많이 여러 군데서 좀 권유를 받아서 하기는 했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뇌혈관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혈관이라는 게 막힐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요, 어떤 장애 상태 진단이 나와야지만 진단비가 나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제 막히는 부분, 이제 뇌경색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가입하신 것 같은 경우에 뇌경색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거는요, 많이 가입하셨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미래에셋에도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 실손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셨나요? 실비는 우체국이었던 것 같은데. 메리츠화 때 요거랑 같이 된다고 했던. 같이 하셨어요? 헷갈려가지고요. 몇 개가 들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실비는 그때 된다고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 대비하셔가지고 보장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뇌졸중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보통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는 부분을 좀 더 관심 있어 하시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안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시든 우체국에 가입을 하시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진단비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뇌졸중에 대한 보장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터지거나 막히거나 했을 때 장의 상태가 와야지만 이제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진단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지금 뭐 58,500원이라고는 하는데요. 조금 보장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거저거 많이 해서 보험료는 꽤 들어가거든요, 나이에 비해. 네. 근데 솔직히 이제 펴놓고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시면은요. 네. 지금 현재 뭐 직장 다니고 계신가요? 네,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시고요? 네. 그러시면은 혹시 이거 가입하실 때도 혼자 다 알아보고 가입하신 거세요? 그냥 인터넷 보고요. 네. 예, 비교되는 거 보고, 예, 그렇게 가격이랑 이런 거 비교해서 이제 뭐, 거기서 추천하는 것도 쓰고, 옛날에 했던 뭐 지인 통해서 하고 했는데, 워낙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이 많다 보니까, 뭐 무슨 일 터지면은 또 안 된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이 필요는 한데, 제가 혼자는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중간에 점검 한 번은 또 따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잘 가입하신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뭐 3대 질병 같은 경우 5월에 가입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는 세부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나중에 혹시 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거나 그래서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요 가입하신 보험들 유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장 부분은요 더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요. 그때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문자 한두 건 정도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044님이십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는데요. 교육보험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교육보험은 어떤 거 듣는 게 좋을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 교육보험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을 이제 일하면서 꽤 많이 받는데, 일단 교육보험이라면 가장 큰 목적이 학자금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 관련해서 개중에는 조기 유학을 위해서 좀 더 큰 금액을 짧은 기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문자 내용 초등학생 자녀 2명 문자 내용 보니까 대학 관련해서 학자금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기존의 보험사의 상품들 중에 교육보험이라고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보험은 이제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아이가 뭐 초, 중, 고, 대학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인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보다는 뭐 재수나 삼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19살 돼서 보험회사로부터 입학금 쪽으로 뭐 기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근데 아이는 좀 더 좋은 학교 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재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재수 비용으로 쓰게 되고요. 결국에 대학에 입학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이제 학자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2명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보험이라고 만들어진 상품보다는 내가 수시로 원할 때 원하는 금액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축보험 형태, 보통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유니버셜 보험 아니면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가 시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 가입하신 분이 아이의 이제 진학 계획에 맞춰서
아무 때나 원하는 금액만큼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저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만약에 10년 이내의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변액 상품은 조금 예를 들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기간이 남아있는 자녀들이라면 일반 상품, 10년 이상의 기간이 확보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라면 변액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학자금을 마련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요, 저축성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한 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문자창 만나보시죠. 7717님이십니다. 아이가 외사시라고 하는데요.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또 추후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노진희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실 때는요, 치료 목적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외사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도 보시게 되면 외사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쪽으로 눈이 이제 몰리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외모 개선 목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추후에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될 때 치료 목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시각 관련해가지고는 보장을 못 받거나 내지는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보장 받는데 제한을 두고 보험 가입은 가능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외사시의 경우에 대부분은 70-80% 이상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는요. 이게 정말 치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약간의 개선 효과를 원하는 건지 이 부분만 잘 따져보시게 되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 판가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시라면요, 가입이 가능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네. 어떤 고민 상담 있으세요? 어머니 연금. 네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 주셨어요? 네. 혹시 네. 가입하신 상품 있으신가요? 아니, 상품 따로 없고. 네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세요? 예. 혹시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 후반 돼서요, 이제. 아, 60대 중후반 되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뭐 미래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연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이 60대 중후반이라고 하셨고, 예. 연금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연금을 지금 전화 주신 아드님이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본인들의 이제 마련된 자산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본인, 아버님, 어머님은 자산으로 하시는데. 네.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러면 네. 준비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전화 주셨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방송 보셔도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저희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준비되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준비된 자산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고 네. 집 한 채 있고
아니요. 연금으로 준비를 한, 뭐 매달 얼마씩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얼마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형태를 하시는 건지 지금 60대 후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60대 중후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 젊은 분들처럼 매달 얼마씩 이제 납입하시는 연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목돈으로 이제 이시납연금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회사에 줘놓고 야 니네가 이거 이자 줘가면서 막 다달이 나 죽을 때까지 돈을 줘라 이런 형태의 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얼마 준비하실지 몰라서 얼마 갖고 있을지 아직 몰라서. 모르셔서 어떤 가방이 더 나은지 제가 생각해도 그냥 뭐 매달 붙는 거는 네. 연세가 있어서 모르겠고 그냥 그 목돈을 집어넣고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네. 그걸 좀 상의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노후를 연금 하나로 완전하게 준비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이 뭐, 같은 가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자녀분들보다는 걱정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력, 그러니까 그 매장 운영하시는 것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 말씀하신 주택이 거주 중인 주택인지 투자 목적의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자녀분 입장에서 이제 연금을 조금 불안하니까 좀 보태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려는 것 같은데,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달이 준비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두 분이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혹시 다른 형제분들 있으시면 이제 가족분들끼리 같이 모이셔가지고 두 분이 이제 노후로 보통 이제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두 분께서 나는 우리 부부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은 니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니들을 신경 안 쓰이게 할 수 있다. 라는 크기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가령 두 분이서 80만 원 갖고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분이서 500만 원 수령하셔도 빠듯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선 한 달에 얼마 정도씩 필요한지 먼저 이제 의논을 하셔갖고 그 산출된 금액에 맞추도록 필요하면은 주택 여러 개 부동산이 있으시면 그걸 조금 한쪽을 정리해서 연금으로 안전하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 두 분하고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나 다른 형제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평생 동안 한 달에 얼마 정도만 안전하게 연금을 받으시면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사시겠는지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먼저 산출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심도 높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필요금액 산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의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액수를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게 정말 두 분들한테 도움되는 연금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예, 워낙에 잘 몰라서. 보험은요, 직업이 아니면 다 모르세요. 본인들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달, 3달 공부해서 보험 가입하시는데, 한 달만 지나면 또 까먹으세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서울경제TV 보험플랜 119 아셨으니까 전화번호만 기억해 놓으시면 두 분은 물론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앞으로 보험이랑 연금, 노후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일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연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상의해 주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실손이랑 좀 보험이 있는데요. 네네. 다른 보험과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보장이 중복된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네, 좀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저는 신한생명 쪽에 농심보험이랑요. 네네. 네, LIG 쪽에 네. 그냥 건강보험이랑 네. 메리츠의 운전자 보험이요. 아, 이렇게 세 가지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네. 이 종신보험은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지금 한 15만 원 정도? 아, 15만 원. 그 건강보험이랑 그러니까 종신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상담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보장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대략적으로 들었을 때 손해보험사 2개가 지금 보입니다. LIG 손해보험하고 지금 메리츠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네, 메리츠 운전자 보험은 납입기간이랑 보장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손해보험사를 2개를 20년 납 20년 만기? 네, 20년 납 20년 만기세요? 네네네. 네, 일단 보장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 보험이나 이제 2개 다 이제 화재사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 부분이 중복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이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비용만큼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복 가입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리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이 짧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하시려면은 저희가 추후에 따로 전화 드려서 따로 상담을 좀 해드려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네네. 저는 지금 뭐 종신이나 네. LIG 쪽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뭐 뭘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보려면 저희가 이제 증권이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부득이하게 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보장 부분에서 중복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증권 보내주시면요.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보험과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